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축구 선수로 유럽 무대에서 또 하나의 신기원에 도전합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최초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개인 통산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도전과 더불어 도움왕 동시석권에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상대팀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까 본인이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해서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 어떻게 보면은 통산 두 번째 득점왕 달성보다는 사상 첫 도움왕을 수상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단한 역사가 될 수 있는데요. 2023-2024 시즌 손흥민 선수가 세울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대기록 세부 사항과 손흥민 선수가 직접 밝힌 자녀 시즌의 각오까지 최신 상황 분석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은 지난 2017-18 시즌 공식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트로피를 만들어 수여하고 있는데요. 공식 상의 제목은 프리미어리그 플레이메이커 어워드입니다. 득점왕에게는 골든부트, 황금 축구화를 수여하고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플레이메이커 트로피를 수여하게 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시스트의 정의는 매우 명확하게 득점으로 이어지기 전에 마지막 패스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가 득점으로 이어지기 전에 2개의 패스, 1차 어시스트와 세컨드 어시스트까지 집계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역시 슈팅 전의 마지막 패스를 어시스트로 표기하고 있죠. 2017-18 시즌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의 플레이메이커 트로피를 거머쥔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였는데요. 16개의 어시스트로 처음 수상을 했었고, 2018-19 시즌에는 에덴 아자르가 첼시 시절에 15개의 어시스트로 플레이메이커 어워드 트로피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19-2020 시즌에 케빈 더브라이너가 20개의 어시스트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사상 최다 한 시즌 도움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 수상을 차지했고요. 2020-2021 시즌에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 선수가 당시 득점왕과 더불어 14개의 어시스트로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어워드가 공식적으로 생긴 이후에는 처음으로 골든부트 트로피와 플레이메이커 트로피를 모두 거머쥐게 된 게 해리 케인 선수였고요. 그 다음 2021-2022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골든부트를 공동 수상했던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13개의 어시스트로 역시 득점왕과 플레이메이커상, 도움왕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지난 2022-2023 시즌에는 케빈 더브라이너가 16개의 어시스트로 개인 통산 세 번째 플레이메이커 어워드 수상자가 됐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돌아보면 득점왕과 도움왕을 한 시즌에 모두 석권했던 선수는 역대 4명밖에 없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어워즈가 생긴 이후에는 해리 케인과 모하메드 살라가 그 주인공이 됐고요. 프리미어리그가 1992-93 시즌에 출범을 했는데 1993-94 시즌 당시 맨유로 이적하기 전 뉴캐슬 유나이티드 시절에 앤디 콜이 한 시즌에 34골과 1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득점왕, 도움왕을 모두 석권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1998-99 시즌 18골에 13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당시 리즈 유나이티드 소속의 전 첼시 공격수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가 한 시즌 득점왕, 도움왕을 모두 차지했었는데요. 만약에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면 역대 5번째밖에 되지 않는 정말 드문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또한 한 시즌 동시 석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득점왕과 도움왕을 커리어 내내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두 차지했던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시즌 동시 석권한 선수가 말씀드린 앤디 콜, 하셀바잉크, 케인, 살라까지 4명인데 각기 다른 시즌, 별도의 시즌에 득점왕과 도움왕을 이룬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역대 4차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티에리 앙리가 2001-2002 시즌에 24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2003-2004 시즌부터 2005-2006 시즌까지 내리 3시즌 연속 득점왕을 수상하면서 총 4번 수상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건너뛰었던 시즌이 있죠. 바로 2002-2003 시즌인데 이때 반니스텔루이가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티에리 앙리 선수는 20개의 어시스트로 도움왕을 차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즉 5시즌 동안 연이어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차지했던 최고의 시즌을 보내면서 아스널의 왕, 하이버리의 왕으로 불렸었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현재까지도 평가되고 있는 앙리 선수인데, 이러한 득점과 도움 능력을 동시에 뽐내고 있는 앙리와 최근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유사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살라와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케빈 더브라이너가 한 시즌 20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게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도움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티에리 앙리가 먼저 2002-2003 시즌에 20개의 어시스트
어시스트를 달성했던 바가 있고 이것이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도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앙리의 뒤를 이어서 아스날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했던 로빈 반 페르시도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한 역사가 있는데요. 반 페르시는 2008-2009 시즌에 10개 어시스트로 프리미어리그 도움 1위를 차지했었고 2011-2012 시즌에는 30골로 아스널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2-13 시즌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해서 26골을 넣으면서 두 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까지 15골을 기록하며 득점 공동 6위에 올라 있는데 득점 선두인 홀란 선수가 19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4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즉 한 경기에 해트트릭만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이 기록을 매우 근접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도움 기록은 공동 4위이긴 하지만 9개의 어시스트로 현재 도움 공동 선두인 파스칼 그로스, 키어런 트리피어, 올리 왓킨스의 10개와 1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 시즌에는 흥미롭게도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석권할 수 있는 후보군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득점 2위인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왓킨스가 18골로 득점 2위 그리고 10개 어시스트로 도움 1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득점왕 도움왕 석권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21-2022 시즌에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했던 모하메드 살라가 17골로 현재 득점 3위에 올라있는데 손흥민 선수와 같은 9개의 어시스트로 어시스트 순위도 4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역시 자신의 통산 두 번째 득점왕 도움왕 석권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만약 살라 선수가 올 시즌에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시즌에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한 것을 두 차례나 이루는 최초의 선수가 될 수 있고요. 올 시즌 첼시의 에이스로 떠오른 콜 파머 역시 페널티킥 득점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16골로 득점 공동 4위, 9개 어시스트로 도움도 공동 4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득점왕 도움왕 동시 석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 선수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라운드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대기록을 달성한 전력이 있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 합작골 기록 47골, 앞으로 다시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범접하기 어려운 기록을 갖고 있고요. 또한 2020-2021 시즌에 해리 케인이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석권했을 때 해리 케인 선수가 이런 맹활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손흥민 선수와 14골을 합작했던 두 선수의 호흡이 빛났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득점과 도움 모두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2019-2020 시즌에 리그 11골과 10개의 도움, 그리고 2020-2021 시즌에 리그 17골과 10개의 도움으로 두 시즌 연속 10-10 클럽을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9-2020 시즌에 11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한 것도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10 클럽에 가입한 것이고 역대 두 차례나 수상했던 기록은 데니스 베르캄프, 티에리 앙리의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인데요. 역대 가장 많이 10-10 클럽에 든 선수는 웨인 루니의 5번입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10-10 클럽 기록을 추가한다면 살라, 드로그바가 기록한 3회 10-10 시즌의 동률을 이루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활동하면서 총 1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바가 있는데요. 토트넘에서는 지난 주말 노팅엄과의 경기에 통산 83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통산 유럽 무대 어시스트가 97회에 도달했습니다. 즉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3번의 어시스트만 추가해도 유럽 무대 통산 100호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아시아 최초의 역사가 되고요. 이 흐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최초의 기록은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 도움왕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입단 후 통산 401경기에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160득점에 83도움, 무려 24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활약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성과를 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득점 순위를 살펴보면 엘링 홀란 선수가 19골로 득점 선두인데요. 엘링 홀란 선수의 기대 득점은 23.58골로 실제 기록한 득점보다 기대 득점이 더 많았어요. 즉 4-5골 정도를 더 넣었어야 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력이 오히려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득점 2위인 올리 왓킨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17.29골로 실제 득점 18골과 거의 근접한 기회가 주어졌고요. 득점 3위인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의 17골 역시 기대 득점 17.76골에서 나왔으니까 기회만큼 득점을 올린 것입니다. 득점 4위인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키 같은 경우 16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대 득점이 18골이니까 2골 정도를 적게 넣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첼시의 미드필더인 콜 파머 선수가 16골을 기록한 게 12개의 기대 득점에서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기대 득점을 3.80골 초월한 대단한 기록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기대 득점 10.36골에서 15골을 넣었기 때문에 무려 4.64골, 5골 정도를 초월해서 넣었다.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기대 득점 초월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자 유럽 5대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정말 많은 골을 넣은 유일한 압도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기대 도움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기대 도움은 10.07개로 사실은 동료 선수들이 1개 정도는 확실히 더 넣었어야 했다. 10개의 확실한 어시스트성 패스를 했음에도 그만큼 도움 기록이 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90분당 기대 도움을 살펴보면 0.38개거든요. 모하메드 살라의 0.47 그리고 콜 파머의 0.39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90분당 기대 도움이 3위라는 점은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찬스 메이커라고 볼 수 있고 득점과 도움 양면에서 최고급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확실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빅찬스 창출 기록에서 17개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에 올라 있는데요. 모하메드 살라가 20개로 1위, 손흥민 선수가 17개로 2위니까 3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두 선수의 도움 기록은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 기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빅찬스를 많이 만들어낸 선수들 1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는 중앙 미드필드인 마틴 웨데고르의 86.97%인데 공격수 포지션의 선수들은 더 모험적인 패스를 해야 되고 사실은 상대 수비에 차단되는 패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 높기가 어렵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패스 성공률은 무려 83.9%로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수들과 공을 주고받으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으로 공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의 패스 성공률이 76%에 불과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78%, 드와이트 맥닐 77% 등을 비교해 보자면 오히려 첼시의 미드필더인 콜 파머의 82.9%보다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83.9%로 매우 정밀한 정확한 패스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선수들의 드리블 성공률도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서 골도 넣고 패스 공급과 플레이 메이킹도 하면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성공률도 47.62%로 모하메드 살라의 35.82%보다 훨씬 더 높은 드리블 순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 지역에서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한 횟수도 모하메드 살라의 468회보다 많은 475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파이널 서드로 투입한 패스의 횟수도 모하메드 살라의 317회보다 많은 346회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이지만 측면과 2선, 10번 플레이메이커 영역까지 정말 많은 전술적인 역할을 혼자서 해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큰 기회뿐만 아니라 그냥 슈팅으로 연결된 키패스도 무려 51회를 연결하면서 모하메드 살라의 57회에 준하는 기록인데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라든지 또 아스널의 웨데고르라든지 혹은 맨시티 선수들을 보자면 팀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압도적이고 굉장히 상대를 쉽게 요리하는 경기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토트넘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높은 공격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내지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용하면서 미드필드 중앙 선수와 같은 놀라운 스루 패스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전체 스루 패스 기록을 보면 아스널의 중앙 미드필드인 주장 마틴 웨데고르가 29개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고 웨스트햄의 중앙 미드필드인 브라질 대표 루카스 파케타가 27개, 첼시의 미드필더 콜 파머가 25개, 맨유의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중앙 미드필드이자 또 원볼란치, 사실상 이제 빌더 미드필드 역할을 맡고 있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21개인데요. 리버풀에서도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면서 사실상 중앙에서 조율사 역할을 하는 알렉산더 아놀드가 19개인데 손흥민 선수가 15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7위인 브루노 기마랑이스라든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17개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동 9위에 오른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이고 전체 프리미어리그에서 스루패스 기록 20위 안에 든 선수 중에 최전방 공격수를 맡고 있는 선수로 이 안에 든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 내지 포워드로서 경기 영향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선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정확성이죠. 손흥민 선수는 거의 패스나 슈팅이 차단되면서 위협적인 상대의 공격 기회를 야기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선수인데요. 올 시즌 전반기 기록까지 집계된 결과 프리미어리그 스루패스 성공률이 80%가 나왔거든요. 이 기록은 2위에 해당하는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70%보다 10% 가까이 놓은 압도적인 1위이고 현재 세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꼽히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가 기록한 60%보다도 훨씬 높은 기록입니다. 그 외에 필포든 58.3%, 루카스 파케타의 52.6%도 스루패스 성공률로 상위 5위에 해당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80% 성공률은 말도 안 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유럽 5대 리그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80%에 범접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이 75%로 유럽 5대 리그 스루패스 성공률 2위를 차지했고 유벤투스의 소울레 선수가 66.7%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80%에 달하는 기록을 남긴 선수가 없고요. 이 기록은 최소한 10번 이상의 스루패스를 시도한 선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대단한 개인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말하듯이 자신의 꿈은 목표는 팀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노팅엄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최근 400경기 출전을 달성한 그 기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가 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몸 관리를 잘해서
하면서 제가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그 즐거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그것을 가장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로 본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고 꿈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이유가 자신뿐 아니라 팬들을 위해,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경기, 600경기를 직접 바라보고 목표로 삼기보다는 가능한 매일매일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본을 잘 지켜야 좋은 영향력,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으며 많이 뛰면서 솔선수범해서 주장으로서 그냥 다그치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모범을 보이는 주장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팀의 승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4위에 올라있는 순위조차도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차분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7경기가 남았다고 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진짜 영혼을 갈아 넣겠다라고 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도전은 물론이고 매경기 한 경기 한 경기의 승리를 도전하면서 혹시 모를 역전 우승의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달려든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득점왕과 도움왕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스퍼의 올 시즌 2013-2014 시즌의 일정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7경기가 남아있는데요. 확정된 경기 시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주말 4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34라운드에 예정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는 현재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와 FA컵 4강전 일정으로 인해 연기됐고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에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가 35라운드, 그리고 연기됐던 첼시와의 런던 더비는 5월 3일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 3시 30분으로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이어서 5월 6일 월요일 새벽 0시 30분에 리버풀과 경기하고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두 경기는 모든 팀들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치르게 되죠.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와 홈경기, 5월 20일 월요일 0시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남은 경기 중에 최근 부진한 뉴캐슬전이나 번리전, 셰필드전은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맨시티, 아스널, 첼시, 리버풀을 상대하는 경기는 분명히 지옥의 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가 현재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펼치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의 우승팀을 결정할, 좌우하게 될 팀이라는 유럽 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널과 리버풀이 승점 71점, 맨시티가 승점 70점인데요. 토트넘이 승점 60점이기 때문에 선두권과의 승점 차이가 11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토트넘과 에스턴빌라가 승점 60점, 골득실차 차이로 4위, 5위가 갈리고 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6위인데 토트넘, 에스턴빌라와의 승점 차이가 11점입니다. 만약 맨유에게도 챔스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토트넘과 에스턴빌라에게도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기적과 같은 우승 도전이 가능할지, 최소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원하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어떤 성과를 토트넘의 주장이 된 첫 시즌에 만들어 보일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도전, 역대급 도전의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영상과 진짜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